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한국당 포항 북구 출신 김정재 의원입니다. 먼저 공수처법 무기명 투표 방식 변경 요청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문희상 의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임기가 시작될 때 본회의장에서 선서를 하셨습니다.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수행한다고 국민 앞에 선서했습니다. 모두들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민주당 의원님들, 지금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고 계십니까? 지금 진정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계십니까? 행여 의장님은 아들의 공천을 우선으로, 민주당 의원님들은 본인의 공천을 우선으로 양심이 아닌 청와대의 하명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의원님들은 모두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지난 예산안과 선거법을 날치게 했던 여러분들의 행동을 보면 그 속에서 국가 이익이나 양심 따위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민주당이 기명 투표를 고집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나는 청와대의 하명에 잘 따르고 있다. 청와대와 당 지도부에 눈도장을 찍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사법 체계를 말살시키는 공수처법이 청와대 눈도장 용도로 쓰인다는 현실이 그저 비참할 뿐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고충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선거가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청와대가 그리도 바라던 공수처법에 반대하기가 쉬운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법조 전문가들이, 언론이, 그리고 국민이 아무리 안 된다 해도 공천권을 쥐고 있는 청와대와 당 지도부의 뜻을 거역하기란 쉬운 일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권의 이익이 아닌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겠다고 선서했습니다. 또 청와대의 하명이 아닌 양심에 따라 일하겠나라고 선서했습니다. 때문에 청와대를 향한 여러분의 눈도장에 집착하지 말고 국가 이익을 위한 양심을 발휘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공수처법을 진정 원한다면 무기명 투표에서도 공수처법 찬성을 누르면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도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의 양심을 청와대의 하명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법은 반드시 무기명 투표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새누리당의 분당이 내일이면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일들이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초권력형 비리로 드러난 문재인 정권의 민낯을 국민 여러분께 낱낱이 소상히 알리고자 모였습니다. 여러분, 자유한국당 준비됐습니까? 그들의 잘못을 우리가 눈 감아줄 수 있습니까? 서울 광화문 일대가 태극기와 성조기 물결로 가득 찼습니다. 보도 영상을 분석해 연루자들의 혐의점을 명확히 가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2번에 걸쳐 의원들에게 소환 통보를 보냈습니다. 지난달 27일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 등 4명이 첫 번째 소환 통보 대상이었습니다. 우리가 포항지진특별법을 만들고자 하는 이유는 피해 주민들의 삶을 하루라도 빨리 지진 이전의 삶으로 돌려놓기 위한 것입니다. 보상이 됐건 지원이 됐건
포항 지진이 인재로 밝혀진 만큼 그 실질적인 피해를 정부가 보전해주면 그만인 것입니다. 지진의 원인이 된 지열발전 사업을 추진한 국가와 정부가 져야 할 마땅한 책임입니다. 저와 지진 피해 주민들이 지원이 아닌 보상을 원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법안 소위에 제가 직접 들어갑니다. 제가 직접 들어가야 그 안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의원님들도 설득할 수 있고 이게 얼마나 필요하고 간절하고 절실한지를 제가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는 피해를 받지 않았지만 이분들과 함께 한다는 우리 포항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그 마음을 생각하면 잠시도 쉴 수가 없습니다.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그 지진이 지열 발전으로 인한 지진이라는 겁니다. 인재라는 거예요. 인재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옆집 아저씨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 사업을 발주를 안 한 포항시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국가에서 발주를 했잖아요. 국가에서 발주를 했으면 당연히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처벌 규정이 없어서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번에 이건 정당한 예비비 지출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승인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징벌적 차원에서 향후 2020년 관련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과연 민생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말에 동의를 할 수 있을까요? 제로페이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10곳 중에 9곳이 일주일에 주 1회 이하로 사용한답니다. 굉장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플러스 뭐가 더 힘드냐? 사실은 소득 주도 성장으로 인해서 그 최저임금 갑자기 올리고 이런 것 때문에 더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소위 말해 장사 아닙니까? 소상공인들. 자기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 하고 싶은 사람한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청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거 인위적인 지원은 저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한참 성장할 단계인데 이렇게 특정 정치 이념을 주입한다는 거. 우리 정치 놀이개가 아니다. 소위 말하면 교단에서 정치 편향적인 교육 주입시키는 거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애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런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짓밟혔다고 생각하십니까?
야당을 겨냥한 보통 정당한 이유 없이 세 번째 출석 요구까지 불응하면 경찰은 체포영장을 신청합니다. 검찰개혁은 국회의 결단과 검찰 스스로의 노력에 달린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을 대통령을 손아귀에 놓겠다는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꽃도 본질도 될 수 없습니다. 뭐가 그렇게 비겁하십니까? 왜 그렇게 떳떳하지 못하십니까?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예산안 날치기의 주역이자 행동대장이었습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기재부 공무원들을 동원해 특정 정파를 위한 수정안을 작성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고 형법 제123조 직권 남용죄에 해당됩니다. 명백한 탄핵 대상입니다. 그런 홍남기 부총리 탄핵 소추안의 표결을 피하기 위해 지난 26일 본회의를 고의적으로 열지 않았습니다. 27일 밤 늦게서야 도둑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도 제 시간을 훌쩍 넘긴 저녁 6시 이후에 본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국민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가족과 같은 특수 관계에 있는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가 주로 편법 승계로 횡행되고 있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이게 과연 공정한 사회일까요? 소위 말하면 선량하게 공부하는 학생들을 서럽게 만드는 거예요. 네, 누구는 한 단계 땀 흘려가지고 열심히 일하면서 올라가는데 부모 덕에, 부모 잘 맞는 덕에 스펙 쌓고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대학까지. 대통령 닮아가십니까? 왜 그러세요? 아니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합니까? 그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함부로 말하다니요. 아니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함부로 말한 게 있었습니까? 뭐 대통령이 무슨 지고지순한 그런 위치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안건 다 올리고 자기들 본인들 원하는 것만 예산 부수 법안 그 불법으로 사실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거 올리고 선거법 올리고 공수처법 올리고 유치원 3법 올리고 자기들 입맛대로 맞는 것만 다 올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야당을 완전 무시해요. 민생 법안은요. 제1야당 목소리 들어주셔야 됩니다. 국회 존재 이유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문 여세요. 문 의장님 문 여세요. 행정부는 문 대통령의 마음대로, 입법부는 문 이상의 마음대로. 포항 지진 인제로 포항 지진 당한 사람들 아직도 바깥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민생법을 올려주세요. 많은 문제들이 불거졌더라면 전 당연히 지금이라도 자진 사퇴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소위 말해 위선자 조국의 소위 민낯을 드러내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어떻게 저런 위선과 거짓에 찬 사람이 지금 국민들 앞에서 검찰 개혁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조국 사태는 저는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는 상식의 문제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 정의의 문제고 윤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이 최순실 정유라면 모든 게 다 통할 것 같습니까? 그거 적폐를 몰면 민주당이 이제 살아남을 것 같습니까? 이 사건도요 못지 않습니다. 사모펀드, 공동학원 국민들이 웃습니다. 지역구 안 가보세요? 지역구에 지금 가게들이 임대 줄줄이 문을 닫고 있어요. 지금 울고 있습니다.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자세로 했던 이유는 먼저 불법 사보임이 있었고 이 선거법 패스트트랙은 분명히 의회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불법임에도 알고도 국회의원들이 그거를 묵인하고 그냥 넘어간다면 자기 보신만 하겠다. 일 개인만 나만 괜찮으면 되겠지 하고 넘어가면은 그건 저는 야당 의원으로서 직무를 정말 유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선거법은 우리가 반드시 막아내야 되고 또 앞으로 또 공수처법 얘기도 하겠지만 이것도 대통령의 자기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검찰 하나 더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거를 뻔히 두 눈 뜨고 야당이 그냥 보고 있으란 말입니까? 당연히 저항을 해야 되고요. 설사 어떤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과거에 잘못된 것을 바꾸는 아주 좋은 단어입니다. 네. 그런데 선거법이라든지 공수처법을 개혁 입법이라고 정의 내리는 것은 지극히 언론에서 또는 특정인들이 그렇게 내리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계속 그렇게 호도 보도를 하는 거죠. 적어도 이 선거법은 어느 국민도 이렇게 만들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